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장석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정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T, MRI 같은 영상 촬영에 사용하는 조영제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조영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조영제는 X선 촬영, CT 혹은 MRI 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내부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이도록 투여하는 물질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하여 영상을 찍으면 사진과 같이 특정 장기나 병변이 강조되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신장이란 기관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신장은 독소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손상받게 되는데요. 신장은 용적에 비해서 많은 혈류량에 노출되어 있고 신장에 있는 세뇨관이라는 곳에서 다양한 물질들의 이동이 일어나고 배사됩니다. 그리고 신장에서는 오줌을 농축시키는 일도 하는데 이때 용질들이 축적되면서 손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신장의 사구체 부분에서 혈액의 여러 물질이 여과된 다음에 긴 세관을 지나면서 소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물질들이 흡수, 분비됩니다. 외부에서 투여된 약물과 독소의 경우는 사구체에서 여과될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 분비되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럼 신장이 손상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장의 구조가 손상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선 초음파와 CT 검사를 통해 콩팥의 모양을 확인하여 알 수 있고, 그리고 신장의 조직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 손상되었는지는 소변 검사상 단백뇨와 혈뇨 유무를 확인하고 혈액 내에 크레아틴이라는 콩팥 수치가 증가하는지를 확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인은 신장을 통해서만 배출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크레아틴인의 혈액 내 수치가 증가했다는 것은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여 신장 손상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90, 60, 30, 15를 기준으로 1기부터 5기로 구분되고 필요한 치료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영제 때문에 발생한 신장 손상은 어떻게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조영제 노출 후에 2, 3일 내에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0.5보다 더 많이 상승하거나 평소 수치의 25%보다 많이 상승하면 조영제로 인해 신장 손상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승한 크레아티닌은 대개 2, 3일 내에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2주 이내 평상시 수치로 회복되지만 일부 경우에는 투석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신장 손상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영제로 인한 신장 손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조영제 신독성의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의 가설이 있습니다. 우선 조영제는 신장 혈관의 수축을 가져옵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고 신장이 저산소증에 빠져서 망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조영제가 직접 신장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영제 신독성의 빈도는 어떨까요? 조영제 신독성은 위험 요소가 없는 경우 빈도가 1% 이하입니다. 그러나 당뇨병성 신장질환과 같은 고위험군의 경우 그 빈도가 10에서 20%로 증가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고위험군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나요? 네, 고위험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신부전을 동반한 당뇨병성 신증, 신장으로 가는 피가 감소할 수 있는 우렬성 신부전, 체액 감소, 그리고 높은 조영제 용량, 다발성 골수종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영제 신독성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조영제 신독성이 발생하면 특별한 치료법 없이 보존적인 치료가 근간을 이루기에 최선의 치료는 예방입니다. 그럼 조영제 신독성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고위험군에서는 가급적 초음파 등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영상검사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조영제를 저용량으로 투여하고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조영제 검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조영제 투여 3시간에서 12시간 전부터 투여 6시간에서 12시간 후까지 생리식염수를 정맥 주사합니다. 넷째, 조영제가 직접 신장에 손상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항산화제를 투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진통소염제나 이뇨제는 조영제 사용 전후 24시간 이내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특히
당뇨약의 일종인 메트포민은 조영제 투여 48시간 전부터 조영제에 의한 신독성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때까지 투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용 중이거나 최근 복용했던 약물을 조영제를 사용한 영상 검사 전에 의료진에게 꼭 말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상 검사를 하면서 쓰이는 조영제는 다양한 기전으로 심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영제를 사용한 후에는 꼭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심장 손상 여부를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특히 조영제 사용 시 심장 손상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 홍박병, 신부전을 동반한 당뇨병성 신증, 신장으로 가는 피가 감소할 수 있는 우렬성 신부전, 체액 감소, 그리고 높은 조영제 용량, 다발성 골수종 등이 있습니다. 넷째, 예방하기 위해 조영제 투여 전후로 생리식염수를 정맥 주사하게 됩니다. 또한 복용 중이거나 최근 복용했던 약물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조영제의 신장 독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혹시 신장 쪽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내 신장이 콩팥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구독,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